올 수가 있어야 돼요. 누를 수가 있어야 돼요. 이 힘이 뭐냐? 방금 썼던 몸통을 회전하는 근육이에요. 근데 이 근육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견갑이 방금 깨지죠. 그런 거죠. 이게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연결성은 사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연결성이에요. 다시 보여드리면 딛고 복사근으로 버티고 이거를 그 복사근 쪽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손이 오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손으로 하는 거, 팔꿈치로 하는 거, GH 조인트로 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몸통 회전으로 하는 거예요. 플라이를. 그럼 눌리잖아요. 그렇죠? 이걸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연습해봐요. 여기서 간단하게 잡아주고 손으로 해봐. 손으로. 손. 많이 안 까도 돼. 손. 전환. 이제 상완. 이제 이렇게 들어두고 몸통 회전. 몸통 회전을 이렇게 가야 된다. 그렇지. 그럼 더 쉬워지지. 이거야. 아, 좋아. 현우 좋아. 와, 이거야. 오케이? 완전히 다르네. 그렇지? 이제 그럼 손 쓰는 거 다시 한번 해봐. 자, 손, 전환, 상완, GH. 이 상태에서 팔 쓰지 말고요. 몸통을 써봐요. 몸통. 그렇죠. 그러면서 쭉 써봐요. 몸통 회전. 이거예요. 오케이. 조금 투박하긴 하지만. 이해되죠? 자, 터치 괜찮아요? 터치 괜찮아요? 자, 골반 더 올려주시고 골반 회전 잡을게요. 그 상태에서 손 풀어주고 전환으로 올려줘요. 전환 윗팔로 밀어줘요. 팔로 누르고 자, 이제 팔은 그대로 두고 골반만 회전해봐요. 골반 회전. 이게 연결이 깨지니까 보면 내려갈 때 상체와 골반이 분리되죠. 이게 코어 인게이지가 깨져 있는 거예요. 너무 멀어요. 팔꿈치가 바닥에. 위에 올려도 돼요. 아, 그래요? 위에 올려도 돼. 타사 몸에 터치 괜찮아요? 네. 자, 골반 살짝 더 들어주고 골반을 회전해서 아래쪽 장고를 받쳐주면 좋아요. 그 상태에서 손으로 애초에 벌써 GH가 이러고 나가죠. 전환 천천히 상완 유지하고 그다음 몸통 회전. 자, 지금 보면은 몸통 회전과 함께 얘가 눌려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서 여기서 깨지죠. 그러니까 코어 인게이지가 깨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쉽지 않죠? 누구야 이거? 누구야? 어때요? 해보니까 좀 쉽지 않죠? 자,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 동작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한테도 이렇게 낯설잖아요. 근데 이 낯선 개념을 내가 머릿속으로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이게 운동 전문가 입장으로서 사실 필요한 운동이에요. 그죠? 그냥 단순하게 사이드 플랭크로 버티는 행위 30초, 3세트, 5세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작을 했을 때 어떤 근육으로 버텨야 되고 어떠한 동작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몸과 발이 따로 놀아 이렇게. 손을 누르는데 몸이 찌그러지면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코 인게이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평가하는 또 다른 어떤 검사 중에 하나가 팔로프 프레스라는 검사가 있어요. 팔로프 프레스. 뭐냐면은 밴드 하나만 가져봐. 좀 강한 걸로.
야, 씨, 나 죽이려고. 세렉스로. 자, 우리가 방금 했던 동작이 안 됐던 분들은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겹으로 하자. 밴드가 세죠? 이거를 팔로 가져오면 내가 힘들어요. 우리가 막 체스트 플라이 같은 거 동작을 했어도 이거를 GH 조인트로 이걸로 하려면 어깨가 많이 나가요. 그죠? 그런데 이 동작을 쉽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코어 인게이지. 이게 쉬워져요. 계속 버틸 수 있어. 코어를 쓰면. 근데 이게 깨져 있잖아요. GH를 쓰게 돼요. 어깨를 쓰게 됩니다. 대흉근도 안 먹어요. 깨져 있는 거 보세요. 깨져 있는 거. 잡혀 있는 거. 다르죠? 그러니까 이 코어 인게이지가 안 되는 거야. 팔로포 프레스라는 게 뭐냐면요. 텐션이 센 상태에서 딱 배꼽에 딱 둬. 배꼽 아래다가 그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뻗었을 때 버틸 수 있느냐. 근데 이게 못 버텨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방금 동작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어 스틱이라는 게요. 필요한 운동인데 기본적인 게 지켜지지 않으면 오히려 운동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 버텨줘야 돼요. 나봐. 딱 잡고 배꼽 딱. 배꼽 딱. 배꼽에 딱. 배꼽 아래다 딱. 딱 잡아봄. 근데 앞으로 딱 명치 뻗어. 어깨를 쓰잖아. 풀어. 그렇죠? 이거를 만드는 게 오늘 우리 목적이에요. 이게 안 되면요. 코어 스틱이라는 운동은 그냥 오히려 관절을 안 좋게 하는 동작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잘 잡을 수 있다고 하면 그 무엇보다도 좋은 운동이 될 수밖에 없죠. 장력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이해되죠? 방금 왜 안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이미 제시했습니다. 그게 이 코어 스트레칭 운동을 다양하게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방금 봤던 하지와 몸통 그리고 견갑과 발의 연결성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게 오늘 운동의 목적이에요. 나중에 어드밴스 과정을 할 건데 오늘은 코어 스틱이라고 하는 도구를 잘 활용하고자가 아니라 이거를 잘 견디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겪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보자고요. 봐봐요. 우리 운동 전문가들인데 잘 안 되잖아. 그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하게 되면은 평상시에 했던 벤치프레스, 로우, 우리 복싱 코치님은 이 그 주먹을 치더라도 코어를 써서 치니까 좀 더 강하게 무게를 실어서 때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이게 모든 스포츠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테니스, 골프. 그렇죠? 우리 고객들한테 웨이트만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 필라테스만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삶 속에서 움직임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 코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통로 역할이 현재 잘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넘길게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방금 봤을 때 뭐냐면은 휴머러스가 고정된 상태에서의 몸통 회전 상황을 나타난 이미지입니다. 팔이 고정된 상태에서요. 팔이 고정된 상태에서 몸이 회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게 뭐예요? CKC, 트렁크 로테이션이잖아요. CKC 로테이션.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근육이 쓰인다? 대흉근, 견갑 하근, 광배근. 이 근육들이 함께 잘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 동작이 안 됐던 사람들은 몸통과 하체가 분리되는 현상을 겪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사실 저라면 벤치프레스를 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동작을 잘 만들어지 못하는 것을 다른 관절과 근육이 보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목 아프고 팔꿈치가 아픈 거예요.
손목 아픈 사람, 팔꿈치 아픈 사람, 어깨 아픈 사람, 벤치프레스 할 때 그런 사람들, 푸시업 할 때 그런 사람들, 땅을 짚을 때 손목이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손목 잘못 아니에요. 팔꿈치 잘못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기전, 연결성에 대한 깨짐이 만들어낸 과사용이죠. 자, 이것도 뭔가 디뎠을 때, 이거는 이제 방금 동작에서 디뎠을 때의 위치예요. 방금 팔꿈치를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디딜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아까 크롤링 포지션 했을 때 말했죠. 딱 디뎠을 때 팔의 회전력, 그게 중요해요. 이게 하지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분들은 손을 아래 이렇게 해봐요. 지금 손을 딱 펼쳐서 내려놨을 때 엄지랑 검지 쪽으로 체중을 실어보세요. 그럼 팔이 자연스럽게 안으로 살짝 인터널 로테이션 되거든요. 안쪽으로 회전되죠. 그 상태에서 디디면 손목이 압박을 받아요. 자, 이 상태에서 엄지, 검지 누르는 건 유지하면서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돌려봐요. 그럼 힘이 어디로 가냐? 새끼 쪽으로도 함께 전달이 될 거예요. 이게 유지되면서 밀어내는 동작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어깨가 아픈 사람들 레플 다운 할 때 바를 부러뜨리는 신호를 주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 원리예요. 이제 그런 이제 지면과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의 조절 능력 이런 걸 좀 봐보자 라는 거고요. 자, 다음 동작은 이제 조금 더 쉬운 동작으로 갈 겁니다. 이제 조금 더 방금 동작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콜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섹션이었어요. 방금은 콜 인게이지먼트를 아직 잘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학습을 해가지고 만들어가면 좋겠고요. 이제 이거는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와 관련된 겁니다. 지면 반발력. 자, 이거 한번 해볼 건데 이게 이제 그 조정을 잘해야 돼요. 자, C2에 걸쳐서 잠시만요. 됐어.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AB덕션을 걸면서 힙 브릿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파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마이크랑 이야기하면서 보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안 아픈 위치를 하려면 가능한 무릎 쪽으로 드는 게 나을 거예요. 위쪽으로 가면 아마 아플 거예요. 그래서 무릎 쪽에 대주시고 하면 좀 덜 아프거든요. 그 상태에서 힙 브릿지. 근데 힙 브릿지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뒤꿈치로만 밀면 안 되고요. 앞 발볼로 밀어야 돼요. 발가락으로 밀면 안 돼요. 발볼로 밀어야 돼요. 뒤꿈치는 내려놓은 채 발볼이 뭐냐? 발가락을 두고 뒤꿈치를 더 닿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이 부분을 밀면서 고관절을 완전히 펼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때 AB덕션을 유지하면서 밀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럼 뭐가 돼요? 익스텐션과 이스터널 로테이션. 두 개가 발생하는데요. 이게 어떤 근육을 써요? 글루티우스 맥시머스를 쓰죠. 이걸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할 때 아프면 안 되긴 해요. 원래는. 뭐냐면은 IT 밴드가 여기를 이제 만졌을 때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많이 타이트하면 이런 분들은 뭐냐면은 고관절에 대한 정렬이 떨어져서 IT 밴드에 대한 과한 긴장도가 높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이거 할 때 만약에 아파서 못 하겠다라고 하면은 고관절 기능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의도로 이렇게 만들진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참고 해보세요. 가보시죠. 중요한 동작이긴 해요. 노란색 안 될걸요? 괜찮아요? 노란색 안 돼, 노란색 안 돼요. 네. 해볼게요. 좀. 그렇죠? 이렇게. 보조자가 살짝 이렇게 벌려주세요.
보자 살짝 벌려주면서 옆으로 밀면서. 우리가 이제 힙브릿지를 단순하게 시상면 움직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옆으로 벌리는 관상면과 횡단면에서의 회전도 함께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좋아. 잘못됐습니다. 마이크 뭔가 운동을. 아니야. 이건 폭력적이야 이거. 아니야. 이거 마이크 뭐가 잘못됐어. 어? 아, 그래요? 맞아. 여기가 뭔가 패드 같은 걸 발명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동작. 근데 이게 좋은 동작이긴 하거든. 너무 멀어. 햄스트링 써요. 그러면 좀 가까이 와요. 그렇죠. 벌려놓고. 어? 참어. 여러분. 둘이 이렇게 뛰는 거지. 자, 저희 이제 뒤에 동작들이 좋아요. 뒤에 동작들을 위해서 좀 빨리 넘어갈게요. B3 동작으로 일단 가볼게요. B3으로 꽂아보세요. B3. 자, 지금 동작은 마찬가지로 힙 브릿지 상태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동작을 해석했을 때 뭐냐면은 발로 지면을 밀어서 고관절을 펴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밀고 당기는 걸 섞는 거예요. 자, 선생님 해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등 대고 누워주셔가지고 잡고 누워야 돼요. 잡고 누워버려요. 그렇죠. 자, 이 상태. 자, 일단 로우 동작과 펴는 걸 미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뒤쪽에 있는 광배근과 대둔근의 연결성을 만들 수 있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밀 때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대둔근이도 하부 대둔근이 있고 상부 대둔근이 있단 말이야. 광배근과 연결되기 쉬운 곳은 상부 대둔근이에요. 상부 대둔근을 쓰려면요. 뒤꿈치로 밀면 안 돼요. 앞발볼로 밀어야 돼요. 앞발볼로 밀면서 고관절을 펴고 그러면서 동시에 당겨주세요. 후, 로우. 그렇죠. 천천히 놓아주시면서 천천히 내려놓고요. 다시 브릿지 업 하면서 당겨줬죠? 천천히 놓아주시고. 고관절 수축, 엉덩이 수축과 광배 수축. 그리고 천천히 다시 이완, 엑센트릭. 컨센트릭 고, 광배 쭉. 밀면서 고관절 펴는 동작 이거 잘 생각하세요. 천천히 놀아놓고. 다시 고, 후, 쭉 밀면서 쭉. 천천히 내려놓고. 하나만 더. 브릿지 업 쭉 당겨주고 광배 쭉. 천천히 놓아주고. 됐습니다. 잠깐 누워 계시고 다시. 자, 이거와 다르게 또 뭐냐? 이제 A1에 꽂는 거예요, 다시. A1. 자, 밀어주세요. 똑같아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프레스와 함께 하는 거죠. 이건 잡을 때 약간 아래쪽 잡는 게 좋아요. 위쪽 잡으면 각도가 잘 안 맞아서 아래쪽. 여기 좀 더 밑을 잡아도 괜찮아요. 그 상태에서 프레스. 이렇게요. 밀 때 전거근의 힘이 안 좋은 거예요. 좀 위로 잡아요, 그러면. 위로 잡아. 그렇죠. 보조자는 이렇게 잡아주면 좋겠어요, 할 때. 위험하니까.
천천히 브릿지 업.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다운. 이때 팔꿈치가 벌어지면 안 돼요. 몸이. 브릿지 업. 쭉. 브릿지 업. 밀어요. 쭉. 밀어줘요. 후. 자, 밀린 상태에서 할게요. 그냥. 천천히 브릿지 다운. 브릿지 업. 후. 민 상태에서. 천천히 다운. 그렇죠? 휴식. 이건 뭐예요? 풀어주고요. 고관절을 켜는 동작인데 동일하게 당기는 거죠. 그럼 그 동작을 한쪽과 한쪽을 다르게 하면 뭔 동작이 돼요? 푸시풀 동작이 되는 거죠. 그거를 위한 이제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한번 해보시죠. B3와 A1이에요. B3와 A1. 그렇죠. 당기면서 브레이크 후. 그렇죠. 좋아요. 가셔야 돼요. 아, 뒤에 걸 들으셔야 되는데. 내가 프락트 심어놨어 두 명. 알았어요. 아, 이제 번호 이거. 357 357 예스. 됐습니다. 열릴 겁니다. 저는. 네. 앞발볼로 밀면서 고관절 상부 그리고 광배근이 함께 쓰이는 당기는 동작을 함께 쓰이는 거를 느껴보세요. 쭉. 좋아요. 굿. 굿. 그렇지. 오, 좋네. 이제 일어나면 돼요. 자, 이제 미는 것도 해보세요. 미는 거 A1에 걸어서 미는 것까지. 왜? 몸이 딸려가지고. 아, 그러네. 그쵸. 그러네. 당기는 게 약하면은 딸려가듯이 가버리는 거죠. 당기는 힘이 약한 거예요. 고? 당기는 힘이 좋아야 돼요. 당겨놓고 지금 이제 손으로 당기잖아요. 광배로 당기는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광배로 당겨줘야 돼요. 헛. 그렇지. 몸이 차라리 좀 더 위로 올라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발을 좀 더 가까이 가져오세요. 그렇지.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좀 나을 거예요. 그죠? 자, 잠깐 여기 보실게요. 디테일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동작을 할 때 팔꿈치가 그러니까 전환이 수직이 돼야 돼요. 유지가 돼야 돼요. 수직이 당길 때. 근데 지금 보세요. 아까 아래로 내려가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신장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대로 한번 당겨 보세요. 당기면은 지금 전환이 수직이 아니죠. 거의 수평이죠, 지금. 이거는 위치가 잘못돼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몸이 좀 위로 올라와요. 발을 가까이 가져오는 거죠. 여기서 하는 거죠. 그 상태 당기면서 업. 어떻게 비교적 전환이 수직이 되면서 전환을 아직 수직은 아니지만 몸이 사실 더 올라와야 되는 거죠. 더 올라와 볼게요. 엄마. 자, 이 상태. 그 상태에서 당기면서 고 그렇죠? 이러면서. 그럼 당기면 훨씬 더 편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위치에 따라서 전완근이나 상완근이나 이 부분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잘 안 당겨지니까 내 몸이 마치 딸려가듯 잘 안 될 거예요. 안 당겨지고. 그거는 포지션의 문제다. 이제 이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미는 것도 해봐요. 미는 거 하고. 직원들이 돌아다니면 잘 봐줘. 지영쌤이 누워주시고 앉아서 앉은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발 두시고 그냥 누워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데드버그라는 운동 아세요? 죽은 벌레 운동. 이 데드버그라는 운동의 목적 자체가요. 일단은 몸통의 인게이지먼트, 코어의 활성화가 발생화된 상태에서, 즉 통로가
어느 정도 개선된 상태에서 활성화된 상태에서 상하지를 움직이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 동작은 이제 그 애초에 이 그 상위 포지션을 잘 지키는 방법을 만드는 건데 양손으로 한번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약간 벌리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 상태에서 꾹 눌러줘요. 꾹 집어넣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몸이 아까 방금 했던 크런치 동작이랑 연결이 되고요. 등을 누르면서 하는 거죠. 그대로 양쪽 고관절을 접어주세요. 그 다리 껴주시고 이렇게요. 아니요, 그냥 다리 껴놓고 이렇게 유지. 이때 등을 지그시 눌러주는 연습. 꽉 눌러줘요. 손으로 꽉 누르면서 명치 상부, 명치 기준 위쪽으로에 대한 플렉션 능력과 그 다음에 뒤로 누르는 힘 이거를 함께 발현하는 거예요. 그럼 코어 인게이지가 활성화되죠. 이거는 이제 초보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운동일 거예요. 이런 동작을 이제 이 다음 동작이 뭐냐면은 다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내려주시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올려주시고 반대다리도 내려주시고 올려주시고 근데 지금 괜찮아지면은 한쪽 다리고 내리고 뒤꿈치를 딱 터치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동시에 움직이면서 내리고 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때 천천히 터치 다시 터치.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은 누르는 힘을 유지하는가 등을 눌러서 허리가 뜨지 않게 하는가 코어를 인게이지 하면서 고관절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이 동작이 안 되는 고객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은 쉽게 할 거야. 이거는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쉽게 할 건데 이 동작이 안 되는 분들은요. 그 고관절을 쓸 때 허리가 쓰이거나 하는 그런 잘못된 패턴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주는 동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미는 동작으로 연결할 수 있는데 이건 좀 다음에 바로 할게요. 일단 이 두 가지 먼저 일단 한번 해보시죠. 가보실게요. 자, 이거 코어 스틱이 탄력이 좋다 보니까 놔버리면 이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놓으실 때 천천히 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허리가 떠 있어 버리죠. 아, 됐네요. 등 꾹 눌러주시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턱을 들었죠. 고개를 들 거면 차라리 뒤통수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등을 눌러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바이스클이고 그냥 가볍게 내려놓는 식으로. 고관절이 이렇게 펴져야 돼요. 펴지는 느낌이 돼요. 아래로 펴지는 느낌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펴지는 등을 더 눌러주시고요. 그렇죠. 이런 느낌 있죠. 꽉 눌러줘야 돼요. 벌려놓고 눌리고. 그렇죠. 맞아요. 좋아요. 그냥 단순히 내리는 것보다 좀 더 잘하려면 해봐요. 고관절을 펴지면서 내려놓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이제 바이스 크런치죠. 펴지면서 내려놓는 거 이렇게. 펴지면서 이때 펴질 때에도 다리 무게를 잘 견디면서 허리가 뜨지 않게 하는 거. 자, 덮이면서 가봐. 자, 잠깐 여기를 보실게요. 지금 이 동작에서 중요한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 동작이. 어렵나요? 이건 쉽게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전문가라면. 이게 보통 우리가 이런 이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게 레그레이즈 동작 같은 동작 할 때 있잖아요. 그때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이 기전이 약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원리냐? 우리가 지금 보냐면은 이제 노멀 액티베이션 오브 어도미널 머슬이라고 하는데 복부가 잘 활성화된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면요. 척추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골반 포지션과. 그런데 이제 감소되었다. Reduced activation of abdominal. 복부의 활성도가 감소된 상태에서는요. 다리를 들어올리려고 할 때 허리가 떠버리는 거죠. 이거를 만드는 근육이 뭐냐면은 장요근이에요. 장요근. 장요근이라고 하는 고관절 굴곡근이 매우 타이트한 사람들은요. 코어의 액티베이션이 떨어지면서 다리를 들어올린 대신에 누워있을 때 애초에 그냥 다리를 들어올리지 않아도 허리가 떠있게 됩니다. 이거를 일리오소아스 파라독스, 아까 했던 윗몸 일으키게 할 때 똑같은 그 원리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장요근이라는 해박을 보잖아요. 그럼 붙어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횡돌기라고 하는 부분에 붙어있는데 그냥 횡돌기가 아니라 약간 앞쪽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예요. 장요근이 뭐냐? 허벅지가 복부 쪽으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힙 플렉션. 허벅지가 복부로 가까워지는 힙 플렉션을 하는 게 장요근인데 두 발로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요근이 타이트잖아요. 허벅지가 복부로 가는 게 아니라 복부가 허벅지로 가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한테 뭔가 무게를 들어올리게 하거나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허리가 아플 거고요. 무게를 들어올리게 하거나 방금과 같은 레그 레이즈 동작이나 다리를 하는 동작을 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장요근을 컨디션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가 방금 한 방법은 뭐냐? 증가시킨 거예요. 뭐에? 복부의 활성도를 증가시킨 거죠. 코어스틱을 통해서 꽉 누른 상태에서 그리고 등을 누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리의 고관절을 움직이는 동작으로 연결을 해서 이 일리오소아스 파라독스를 코어 인게이지로 억제하는 그런 작업을 거친 거죠. 근데 이거와 비슷하게 또 어떤 동작으로 응용을 할 수 있냐면요. 이거를 밀면서 할 수가 있어요. C1. C1이 너무 힘들면 B1에 걸면 돼요. 그렇죠? 자, 재영쌤이 한번 보여주실게요. 아까 했던 크런치 동작이랑 동일하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그렇죠. 앞서 했던 크런치 동작을 굳이 했던 거는 결국에는 이런 이제 운동의 연계성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는 가동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하지 않았어요. 등을 누르면서 뒤통수를 들어서 복압 형성. 그 상태. 그럼 이거는 뭐예요? 아까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뭐예요? 벌려서 누르는 거였다라고 하면 이번엔 미는 것까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코어 액티베이션이 훨씬 더 많이 됐겠네요. 이때 일리오소아스 파라독스에 대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적어지겠죠. 이 상태에서 고관절의 고유한 힙 플렉션과 이스텐션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때 지금 한쪽은 고관절을 접어놓고 한쪽은 펴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고. 자, 반복. 2, 1, 2, 1. 이때 등이 잘 눌렸는가? 허리가 뜨고 있지 않는가? 그렇죠? 마찬가지로 밀면서 누르고 있어야 돼요. 휴식 됐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원리. C1. 이거는 C1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얀색이면. 오, 이건 힘든데. 팔꿈치가 벌어지면 안 돼요. 할 거면은 손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할 거면은. 그리고 견갑을 더 밀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버텨요. 후. 이거 너무 센데? 완전 접고, 완전 펴고. 더 펴야 돼요. 더 펴야 돼. 여기 더 접어야 돼. 이렇게. 그렇죠. 후. 등 누르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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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 됐어요. 오, 조심, 조심, 조심. 내려놓을 때. 이렇게 벌어지면 안 돼요. 벌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문을 놓고. 자, 하고 밀었죠? 그래서 등을 눌러서 뒤통수를 들어주세요. 그렇죠. 그럼 크런치가 됐죠? 그 상태에서 그대로 한쪽 고관절을 펴면서 한쪽 고관절을 접어줘요. 다시 반대쪽 동시에 펴주고 접고. 그렇죠. 밀면서요. 그렇죠. 고. 그렇죠. 지금 내 엄지검지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새끼 쪽으로. 새끼 두동 쪽으로 잘 건드주세요. 그렇죠. 고. 그렇죠. 다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냥 이제 옆쪽으로 좀 앉아주세요. 가볍게 편하게 앉아주시고 이제 코어 스틱 실제로 이제 달아보는 동작을 해볼 건데 이게 코어 스틱이 몇 년도에 지금 그때 엄청 빨리 사지 않았습니까, 선배님?
몇 년도였더라? 코어 스틱이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접근성인 것 같아요. 접근성. 방금 제가 이제 그 1, 2, 3, 4 교시에서 이제 말했던 그런 이제 분석 능력과 그리고 상황에 맞는 이제 시퀀스, 교정 운동,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운동 방법을 몰라서 고객이 하는데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뭔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그래서 쓰지 않게 되면서 점점 창고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도구가 창고로 들어가기 정말 아까운 도구예요. 이걸 잘 사용하면은 정말 많은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고 활용 가치가 정말 크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코어 인게이지먼트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일단은 지금 각각 4명씩 있잖아요. 한 번씩 5개 정도 동작씩 하고 체인지하는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동작이 많다 보니까 중간중간 제가 배제하는 동작이 있을 건데 꼭 중요한 동작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영쌤이 도와주시고 자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이게 이제 앞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3개의 이제 그 아크가 있습니다. 아크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세로로 된 게 좌우에 있고요. 가운데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써 있는 대로 쓰면 되는데 지금 이 동작은 좌우 것만 쓰면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C1 이렇게 돼 있죠. C1이 되고 지금 보면은 C1 즉 C1 쪽에 꽂으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강도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은 여기 보이면 옆쪽에 이제 여성분은 보라색, 남성분은 하얀색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운동 전문가니까 보라색은 없어요. 보라색은 없습니다. 하얀색 또는 노란색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Lying Abdominal Crunch라고 하는 동작을 할 건데요. 일단은 각각 한 명씩 가가지고 일단은 지금 여성분 존에서는 하얀색을, 남성분 존에서는 노란색을 한번 껴볼게요. 노란색 갖다 주시고. 자, C1에 꽂아주세요. C1. 잠깐 보시고 제가 꽂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 사실 뭐 방법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C1 쪽 이게 각이 져 있으면 잘 안 들어갑니다. C1은 좀 눕혀서 집어넣어야 돼요. 자, 이렇게. 눕혀서. 그렇죠. 그 아크의 각도에 맞춰서 코어 스틱을 눕혀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동작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코어 스틱은 빼가지고 좀 뒤쪽에다 놔주실게요. 라잉 업더미널 크런치라는 동작을 할 건데요. 한번 자리를 위치해 주실 거고. 자. 우선은 양발을 여기다 대주고 앉아 주실게요. 자, 일단 먼저 보실게요. 자, 우리가 앞서 했던 동작을 코어 스틱을 이용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데요. 자, 누워주시고 좀 더 가까이 뒤꿈치와 뒤꿈치와 엉덩이가 좀 가깝게 해주시고 자, 이게 잡는 방법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익숙할 건데 오른손으로 먼저 이거를 잡아주세요. 위쪽을. 그래서 감아서 놀아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쪽을 감아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앞에다 두시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이게 부하가 위로 갈수록 쉬워져요. 근데 이 위치 자체가요. 이 아래쪽을 잡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밀어주세요. 앞으로 쭉 밀어서 포지션, 앞으로 포지션. 너무 센가? 자, 이렇게요. 좀 이렇게 가운데로 놔주시면 돼요. 좀 안정적일 겁니다. 비교적.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등을 눌러주시고요. 그대로 크런치업. 쭉 몸통을 쭉 밀어주세요. 쭉 크런치업. 밀어주세요. 쭉 놓아주시고. 자, 하얀색으로 하시죠. 오케이. 알았어. 생각보다 쉽지 않죠? 아니,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셔도 돼요. 아닌데? 그 정도 아니었는데? 왜 하지? 왜 해보지? 노란색. 해보겠습니다. 그래. 자, 팔꿈치 앞으로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꽂을 때 꼭 끝까지 집어 넣으셔야 돼요. 이거 그냥 하얀색으로 합시다. 이게 분절이 작으니까. 자, 등을 눌러서 자, 집중하실게요.
등을 눌러서 그대로 크런치업. 뒤통수 들면서 크런치업. 다시 돌아오시고. 크런치업. 돌아오시고. 이때 이제 손을 그냥 단순히 미는 게 아니라 꽂아 넣는 힘을 같이 줘야 돼요. 그러면서 크런치업. 쭉 돌아오시고. 크런치업. 이 동작이에요. 자, 내려주시고요. 내릴 땐 한쪽씩 조심해서 돌려서 팔을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자, 됐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자. 되는데? 자, 팔이 벌어지면 안 되고요. 팔이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등을 누르면서 쭉 크런치업. 그렇죠. 손을 좀 더 아래로 내릴까요? 그렇죠. 호흡. 그렇지. 호흡. 자, 등을 누르면서 호 팔을 좀 더 내려야 돼. 위에 만세되니까 밀리는 게 안 되잖아. 아래로 더 내려. 더 내려. 됐어. 반대쪽. 호. 그 상태에서 호. 크런치업. 업. 천천히 돌아오고. 크런치업. 흡. 밀어. 돌아오고. 다시 크런치업. 거의 그냥 골반만 하고 있는데 미는 게 안 되는 거잖아 지금. 손이 너무 만세야 지금. 손이 너무 만세면은 각도가 길잖아요. 그래서 손을 차라리 아래로 잡는 게 나아요. 강도는 세지겠지만 그리고 손을 벌어지면 위험합니다. 안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 상태 그대로 크런치업. 등을 누르고요. 그대로 업. 이렇게 돼야 돼요. 어? 응. 생각보다 무겁죠? 자. 그래서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요. 이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게 롤업이라는 동작이 잘 안 되면 이게 잘 안 됐을 거고, 그래서 사실 가로로 B1이 써 있어요. 이제 그 B1이 뭐냐면요. 이제 그 다른 위치에 넣고 하는 방법인데, 이건 그 하향된 강도가 없네. 일단 그냥 해보시죠. 어머, 조심. 자, 일단은 이 동작을 할 때 앞에서 했던 롤업 동작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이 동작 자체가 이게 잘 안 돼 버릴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동작이 안 되는 분들은 힘이 약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등을 누르면서 전극을 통해서 앞으로 밀어내는 동작이 원활해야 되는데 이 동작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는 게 편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등을 누르면서 올라가지면 그래야 되는 건데 이 동작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애초에 팔이 벌어지니까 미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팔이 아니면 이렇게 너무 높이 잡은 거예요. 그죠? 성립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낮게 잡아서 밀었을 때 얘가 견갑으로 일단 미는 게 일단 돼야 돼요. 견갑으로. 밀었죠? 그러면 등을 누르면은 몸이 알아서 떠요. 등을 누르는 것만으로. 이 정도.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견갑이 안 버텨지고 손의 위치가 잘못되었고 이게 지금 현재 동작이 잘 안 되는 이제 원인 중 하나인 거죠. 네, 일단은 이 동작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만 일단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동작 자체가 어색하잖아요. 다 같이 한번 돌아가면서 해보시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이 부하를 앞으로 프로트랙션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을 누르면서 뒤통수를 들어올리는 정도만이 목표예요. 저기 뒤에 현우 하는 거 잘하고 있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다시. 자. 안 돼. 노란색 안 돼. 난 됐는데? B1이 더 쉬워요. 정 안 되는 사람들은 B1에 꽂으면 돼요. 가로가 되어 있는 게 좀 더 쉬운 거예요. B1의 각도가 좀 더 커요.
노란색 할 거면은 해보려고 C1으로? 힘이 장사하시는 것 같아요. 어? 힘이 장사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 아 벤치 170이 해야 해봐. 그렇지. 그 정도만 하면 돼. 밀어내는 거. 이 힘. 좀 더 엄지보다는 새끼 두덩으로 받아서. 쭉. 그렇지. 이 정도면 충분해. 상체를 많이 일으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등을 누르는 게 목적이에요. 오, 땀에. 아, 땀에 힘이 장.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좋아요. 이제 어이구 조심하시고. 5시 40분. 지금 보면은 아래쪽 골반이 너무 말리면 안 되고 뒤를 눌러야 돼, 여기를, 엉치를. 그리고 등을 누르면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골반이 말려서 이렇게 되면 안 돼. 못 올라와. 견갑을 더 밀어봐, 앞으로. 견갑 먼저 밀고 나서 해봐. 또? 쭉. 안 돼, 안 돼. B1에 걸어, B1. 자, 방금 꽂은 데가 C1이었잖아요. 지금 앞으로 뒤에 있는 이제 동작들에도 있을 건데요. B1의 각도는요, 더 높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 수준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운동 목적은 뭐다? 등을 누르면서 견갑을 앞으로 뻗는. 아까 이제 우리가 했던 코어 옵티마이제이션, 코어 최적화 운동에서 했던 롤업 동작과 매우 유사하다. 자, 여기서 굳이 하진 않을 건데요. 이 동작을 이제 똑같이 하는데 한쪽 손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있냐? 우리 그 헐크님이 해주시죠. 누우셔서 양쪽을 했을 때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뭐냐, 복직근과 복사근들이 플렉션에 대한 방향으로만 일을 하게 되죠. 근데 한 손으로 하게 되면요, 로테이션에 대한 등척석한 힘이 같이 쓰이게 됩니다. 가볼게요. 천천히 롤업. 이렇게요. 그렇죠. 같이 쓰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변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크로스로 바꿀 수가 있어요. 라잉 업더미널 크로스 오버. 크로스 오버 할 때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C1 또는 B2인데 B2로 바꿔볼게요. 크로스. 잠시만요. 이거 C1으로 합시다. 하얀색으로. 뭔가 잘못됐는데? 아, 크로스 C1. 누워보시죠, 홍선생님. 자, 이게 이제 이 동작에서는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동작이, 자, 이렇게 해서 밀어보시고요. 이 상태에서 단순하게 미는 게 아니라 손을 옆에다 이렇게 대시는 거예요. 자, 골반 옆에다 대시고 이렇게 대주시고요. 자, 등을 눌러서 잠시 견갑 앞으로 밀어주시고 견갑을 등을 눌러서 고개를 들어주시는 정도. 이 정도가 크런치 정도. 그 상태에서 그대로 사이드 크런치, 크로스오버. 자, 이런 동작을 가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이 동작이고, 뭐 또 나아가서는 이제 미는 거를 크로스로 밀어주는 동작으로 이제 나아갈 수도 있겠죠. 크로스로 이렇게요. 같이 미시는. 네, 크로스로 미는 동작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매우 좀 어려워요, 사실 이 동작을 수행하기가.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정도가, 일단은 풀어주시고요, 조심히 풀어주시고, 일단은 우리가 아까 했던 롤업 동작에서 했던 이 동작 정도, 라잉 업도미널 크런치 정도 여기서 이제 웜업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푸시풀 동작이 선행이 되려면은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당기는 게 안 돼요. 좀 이따 제가 이해시켜 드릴 건데, 이 동작이 안 되면 당기는 게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기준은 뭐냐면은 힘이 센 사람은 그냥 될 건데,
연결된 동작으로서 수행이 불가하다라는 점을 제가 좀 이따 납득시켜 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일어나 주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크런치 동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윗몸 일으키기라고 하는 동작을 하잖아요. 그 동작에서는 두 단계로 나눠지게 돼요. 첫 번째가 트렁크 플렉션 동작이 됩니다. 방금 했던 우리가 뭐예요? 방금 했던 크런치 동작이 이 트렁크 플렉션 동작이에요. 이때 쓰이는 근육들이 이제 팩 메이저. 메이저하게 쓰이는 건 뭐냐면은 렉투스 옵도미널 이게 많이 있어요. 복부 근육 그리고 복사근들도 함께 쓰입니다. 즉 복부의 전반적인 플렉션이 일어나는 게 옵도미널 플렉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광배근과 대흉근이라는 근육이 내 상체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함께 쓰이게 됩니다. 윗몸 일으키기 단계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일단 애초에 윗몸 일으키기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등을 잘 못 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가 뭐였어요? 등을 말면서 하는 동작이잖아요. 그 다음 페이스가 뭐냐면은 힙 플렉션 페이스예요. 우리가 윗몸 일으키기 많이 할 때 다음날 허벅지가 털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상체를 일으킬 때 복부 근육과 상지 근육이 몸통을 라운딩 시킨 상태에서 그대로 고관절의 플렉션으로 이어지는 단계가 이거인 거죠. 이때 많이 쓰이는 근육이 바로 뭐냐? 장요근이에요. 힙 플렉서, 장요근. 장요근과 대퇴직근, 그리고 뒤꿈치로 바닥을 딛죠? 그때 뭐가 쓰여요? 게스트롱레미우스, 비복근. 이렇게 종아리 근육과 고관절 굴곡근. 그래서 이제 등을 못 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때 이 힙 플렉션 페이스가 약한 사람은요. 상체를 들어올리다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죠? 자, 이런 이제 해부학적 기전이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골반 포지션을 할 때 지금 골반이 이제 동작할 때 힙 플렉션하고 그 이스텐션을 할 때 골반의 앞뒤 이제 회전에 대한 기전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근육들의 코업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스티널 틸팅이 될 때에는 즉 골반이 말려서 올라갈 때에는 복직근과 함께 이제 햄스트링 근육이 함께 쓰이는 기전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전방 경사가 될 때에는 일리오소아스 근육이라고 하는 장요근과 척추 기립근이 함께 쓰인다. 근데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기전이 약한 사람들은요 윗몸 일으키기 할 때 이 기전을 많이 써요. 즉 골반이 전방 경사된 상태에서 올라오려는 패턴이 강해지죠. 이거를 이제 장요근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윗몸 일으키기 동작을 할 때 힙 플렉서가 약하면 허리가 띄어지면서 윗몸 일으키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윗몸 일으키기 할 때 허리가 다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윗몸 일으키기가 나쁜 게 아니야. 힙 플렉스의 기능이 좋지 않은 거예요. 자, 일단은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요. 이건 뉴테이션과 관련된 건데 넘기겠습니다. 자, 이거는 마이크한테 미안한데 넘기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 동작은. 너무 동작이 어려워요. 그냥 버티는 동작인데. 자, 일단 다음 동작을 볼 건데, 자, 이거는 이제 몸통을 로테이션 할 때 쓰이는 근육을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몸통을 회전하잖아요. 이때 지금 몸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았어요? 시계 방향으로 돌았죠, 지금? 헷갈리냐? 이렇게, 자, 이렇게 돌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돌았을 때 지금 뭐예요? 어디 근육이 쓰이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해부학적으로. 지금 여기 내복사근, 여기 외복사근이 서로 쓰이죠. 그러면서 복직근이 쓰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반대쪽, 회전하는 근육에 대한 대흉근, 이런 근육들이 쓰이는 그 라인들, 힘선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 해부학만 알 게 아니라 이 근육끼리 힘이 연결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다음 동작은 이건데요. 닐링 옵도미널 크런치라고 하는 동작이에요. 이거는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B3에 꽂아볼 거고요. 자, 우선 하얀색으로 꽂아보시고 만약에 잘 된다 하고 하면은 다음 단계를 한번 도전해 보시게요. 케이블 크런치 해요?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포지션이 좀 중요해요. 지금 일단은 이 상태에서 팔꿈치가 앞에 있는 상태에서 좀 아래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어깨에다 매주고 그대로 앞으로 굴곡을 시켜주는 동작을 하는 건데 이때 엉덩이가 가능한 많이 뒤로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무릎을 좀 뒤로 많이 빼주면 좋아요. 무게중심이 살짝 앞으로 기대준다는 생각으로요. 그래야 플렉션이 성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플렉션이 그래야 성립이 돼요. 그리고 일어날 때 흉추를 피면서 일어나면은 복부에 엑센트리를 걸면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다시 잡아놓고 그대로 플렉션 하면서 그대로 플렉션 하면서 등을 뒤로 말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아주고 그리고 피면서 일어나고. 보통은 이게 이제 그 케이블 크런치 같은 거에서 많이 해요. 케이블. 우리 보면은 이제 크로스오버, 체스트 크로스오버라는 동작이 있잖아요. 그런 동작을 할 때 쓰이는 케이블에서 이 이제 그 케이블을 딱 잡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몸통의 굴곡 능력이 떨어지면은 뭘 쓰게 되냐면 고관절을 접는 힘을 대신해서 쓰게 되거든요.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보실게요. 그렇죠. 몸이 살짝 앞으로 기울어져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등을 말면서 그렇죠. 크런치. 다운. 그리고 흉추를 피면서 업. 이렇게요. 다시 뒤로 말면서 다운. 다시 피면서 업. 그렇죠. 다시 천천히 흉추를 곱히면서 다운. 엉덩이 자연스럽게 뒤로 빠지게 되잖아요. 천천히 업. 천천히 업. 천천히 업. 다시 말면서 다운. 다운. 천천히 업. 이렇게요. 됐어요. 익숙하지 않죠,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익스텐션. 그 상태에서 익스텐션. 흉추를 무게중심 앞으로 살짝 두고 그대로 익스텐션. 흉추를 펴. 쭉 피면서 올라가. 피면서 올라가고 다시 말아주면서 쭉 모아주면서 쭉 수축. 또 수축 더 수축. 그리고 펴주면서 쭉. 더 펴줘야 돼. 더. 쭉. 다시 수축. 쭉. 천천히 펴주고. 강도가 높아지면 더 좋을 건데 이 동작의 결국에 메인은 엑센트릭이에요. 엑센트릭. 걸어주는 거. 컨센트릭에 대한 단축, 수축은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할 거야. 그지? 응. 약간 골반도 정강경사를 잡는 게 아니라 골반을 잡아놓고 이런 흉추를 그렇죠. 해놔야 그렇지. 엑센트릭이 잘 걸리게. 그렇지. 골반 컨트롤이 된 상태에서 흉추로 가려고 해야겠지. 조금 더 하면. 수축을 할 때는 있었는데 이완을 할 때는 그 힘이 안 들어오거든요.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 이 상태에서 힘이 안 들어오는. 네. 여기서는 힘이 들어오는. 그 상태에서 무게중심을 좀 더 앞으로 해봐요. 이렇게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흉추를 피면서 명치 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에서 힘이 많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제 골반 포지션에 일단 못 걸거나 이렇게요? 그렇죠. 얘가 이제 유지가 되죠. 뉴트럴 유지가 되고 그 상태에서 플렉션 시켜보고 고개와 함께 플렉션 시켜요. 자, 들어와요. 들어와요. 골반 포지션이 풀려봐요. 풀려버리면 얘가 빠지잖아요. 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동작은요. 지금 여기 앞에 했던 크런치 동작이랑 이 닐링에서 하는 이제 크런치 동작 같은 경우에는 가동 범위가 그렇게 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조절이 목적이에요. 조절. 사실 이걸 좀 더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해보실 때 여기서 보실 때 자, 무게중심이 뒤로 가면 안 돼요. 너무나. 그러면 골반이 어떻게 돼요? 전방경사 포지션이 되게 되면서 복부가 늘어나요. 하복부가 늘어나게 되면요. 윗복부 수축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앞에 있는 상태에서 골반을 살짝 중립보다 살짝 포스테리어 틸팅 유지. 이 상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수축을 시켜주는 거죠. 좁게만 해도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 상태에서 여기서가 중요한데 이 상태에서 무게중심을 유지하되 골반 포지션도 유지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내 흉부를 앞으로 밀듯이 나가봐요. 이렇게. 이때 일어나지면 안 돼요. 이때 뭐 엉덩이는 일어나지면 안 되고 흉추만 펴져야 돼요. 그러면서 복부에 엑센트릭을 걸어주는 게 이 운동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동작과 아주 친화적이진 않습니다. 네, 이거를 한번 느껴보는 것으로서 활용할 수 있고요. 네, 첫 번째 배웠던 이제 동작은 등을 누르면서 전거근과 연결하는 거. 그리고 이 동작은 골반을 조절하면서 복부의 엑센트릭한 수축 능력을 인지하는 것. 이제 이게 되죠. 이제 다음 동작부터는 조금 더 느끼기 쉬울 거예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C2로 한번 걸어 주실까요? 잘 모르겠으면은 한번 불러주세요.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도와줄 거예요. 지금 이제 위쪽 뛰는 거죠? 아래쪽 뛰어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해보세요. 그럼 좀 더 중부로 갈 거예요. 느껴져요? 네, 이게 중요해요. 포인트. 이게 위쪽 뛰는 거. 그죠? 아래쪽 뛰어봐. 아래쪽. 아래쪽. 여기, 거기 뛰고, 그렇지. 거기 뛰고 올려봐. 이게 잘 안 디뎌지네요. 여기로 고립되고 여기는 안 쓰이는 거 보니까 그럼 고관절 신경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바디빌딩 하시는 분들 이거 안 되면은 데드리프트 할 때 요구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뚜기인데 거의? 좋아요. 이제 마지막 동작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 이제 코어 스틱도 해야 되잖아요. 저희 이거 코어 스틱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목적을 잃으면 안 돼요. 다음 동작 크롤링. 기억하는 동작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크롤링은요 안티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항회전력을 인지하는 데 매우 좋은 운동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했던 코어 인게이지 복부 트렁크 근육들의 참여, 그리고 로그롤 SD 조인트의 안정화 및 헤드 포지션의 정상화, 서 있을 때, 기립했을 때, 그리고 이게 로그롤이네. 로그롤은 이제 그 고개에 따른, 로그롤은 이제 시선에 따른 척추의 회전, 가이드, 그리고 이 세 개가 합쳐진 사이드 오블리크 리치 동작. 이거를 통해서 뭐예요? 복사근들의 독립된 수축 인지.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예요? 사이드 플랭크. 그거를 조금 더 극대화해서 하는 사이드 플랭크. 이때 이제 전거근과 복사근의 연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너무나 복부의 과도한 플렉션 패턴으로 인해서 몸통 회전이 억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백스텐션 패턴. 그리고 이걸 최종적으로 다 묶어버리는 동작이 뭐다? 크롤링. 이 크롤링의 키워드는 뭐다? 안티 로테이션, 항회전력. 항회전력은 왜 중요하냐면요, 뭐든지 앞으로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는요, 그 빠르게 달리는 속도를 감속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속을 할 거잖아요. 그럼 그 속도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그 속도를 냈을 때 조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절된 속도. 이해돼요? 그럼 내가 회전을 잘하려면 뭘 해야 돼요? 회전을 저항하는 힘이 좋아야 돼요. 회복적 근육 수축적 용어로 말하면은 eccentric contraction 능력이 좋아야 concentric contraction이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컨센트릭 컨트랙션을 할 건데 그거를 위해서 뭐야? 회전에 대한 엑센트릭을 연습할 거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거다? 바로 안티 로테이션이라는 걸 크롤링 포지션을 통해서 배울 거다. 하는 방법은 뭐냐? 좀 더 앞으로 와서,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우리가 이제 그 롤업을 했을 때 뭐 했어요? 어깨를 양손으로 밀면서 등을 밀었어요. 등을. 이건 이제 누운 상태로 등을 밀었잖아요. 이제 엎드렸으니까 천장을 밀어야지. 그리고 어깨는 앞으로 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날개뼈는 프로트랙션 되고 흉추는 뒤로 밀리죠. 그러면서 SD 조인트가 어떻게 공간이 탁 달라붙네요. 자, 여기서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요, 손가락의 반향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손가락을 다 잘 펼쳐가지고요,
엄지검지 쪽으로 밀어서 쭉 밀어보시면은 어깨 전면 쪽으로 이 힘을 받게 돼요. 반대로 새끼손가락 쪽으로 밀잖아요. 그럼 하각과 연결돼서 전건으로 받게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푸시업 같은 동작을 할 때 잠깐 풀어주시고, 푸시업 같은 동작을 할 때 엄지검지로 밀어내는 동작을 계속하는 사람들은요, 어깨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새끼손가락을 잘 쓰는 사람들은 이제 가슴을 전면적으로 잘 쓸 수 있죠. 이게 사실 하지 패턴과도 똑같아요. 네, 일단은 자, 이거를 손가락을 잘 펴서 엄지, 검지를 누르면서 밀어봐요. 그럼 팔이 자연스럽게 안으로 살짝 돌거든요. 이렇게 인터널 로테이션. 이 상태에서 새끼손가락 중에서 새끼 두덩 이쪽을 느끼기 위해서 팔을 바깥쪽으로 돌릴 거예요. 근데 이때 팔만 돌리는 게 아니라 뭐냐? 팔 돌리는 힘이 어디로 전달되느냐? 스키플라를 다운워드 로테이션 시키는 걸 연결이 돼야 돼요. 그 상태에서 흉추를 더 밀어서 견갑 유지. 그럼 이렇게 되면 뭐냐? 엄지도 눌리면서 새끼도 눌리고 그러면서 스키플라이 다운워드 로테이션 및 프로텍션과 흉추의 뒤로 밀어지는 힘이 만들어지죠. 이 상태에서 무게중심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 손볼로 가져가야 돼요. 손가락이 아니라 손볼, 이 부분.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을 살짝만 들어볼 거예요. 이렇게 종이 한 장 정도, 목게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 상태에서 인지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왼손을 들어서 오른쪽 어깨를 탭할 건데 들기 전에 오른쪽 더 밀어주세요. 자, 밀고 왼 터치. 버텨요. 자, 이 상황. 자, 살짝 잡아줄게요. 이 상황에서 몸이 어디로 회전하려고 그래? 여기로 회전하려고 그러죠. 이거를 저항하고 있죠. 뭐와 함께 오른쪽에 전거근과 복사근. 그리고 반대쪽에 내복사근. 무릎만 살짝 내려놔요. 자, 이걸 봐봐요, 자세를. 이게 지금 뭐예요? 오른쪽 손으로 밀고 있죠, 바닥을. 그 힘이 오른쪽의 전거근으로서 연결되었고요. 그게 오른쪽 외복사근으로 연결되었어요. 지금 왜요? 몸통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힘이죠. 느껴져요? 그러기 위해서 몸통을, 지금 죄송해요. 몸통을 이렇게 돌리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힘이죠. 그때 몸통은 이거잖아요. 지금 이 힘이잖아. 그렇죠? 지금 CKC 상태에서 잘 안 보이지만 OKC 상태에서는 이거잖아요. 그때 뭐가 써요? 여기 전거근, 여기 내복사근. 어디로 써요? 반대쪽 내복사근이 쓰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스파이럴 패턴, 나선형의 스파이럴 라인, 근막경성상 스파이럴 라인에 있는 근육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운동인 거예요. 게다가 크롤링은 기어가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기어가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천천히 기어가 볼게요, 앞으로. 그래서 한 칸 앞으로 가고 같이 가. 팔도. 손과 발이 다시 손과 발이. 다시. 헷갈려. 괜찮아. 다시 제자리로. 자, 밀어넣고 한 칸 이동. 무릎이 손에 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딛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뭐예요? 뭐가 이동했어요? 얘가 계속 버티고 있었죠. 그럼 팔이 지금 현재 왼쪽 팔은 뭐예요? 플렉션이에요? 익스텐션이에요? 익스텐션이죠. 그럼 다시 뒤로 가봐요. 길게. 그렇지. 그럼 지금 원래는 이렇게 높아지면 안 되고 지금 뭐예요? 왼팔 어떻게 됐어요? 플렉션이죠. 휴식. 이게 뭐냐? 전거근은요. 어떻게 할 때 역할을 하냐면은 다양한 각도에서 역할을 해요. 단순하게 이 동작만 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부터 위쪽부터 해서 이 어깨의 다양한 가동 범위에서의 어깨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몸의 스파이럴 라인을 연결하면서 안티 로테이션을 인지하면서 손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 지면 반발력을 발현하면서 전거근을 기능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아주 좋은 운동이 크롤링이 되는 거죠. 이 기능을 하는데 선생님 저 손목이 아파요. 어깨가 찝히는데요. 저 몸이 무너져요. 못 버티겠어요. 안티 로테이션, 항회전력 못 견디겠어요. 안 느껴져요. 그런 분들한테 코어 스틱 강하게 밀고 당기게 하면 그 당기게 가능할지언정 힘이 어디로 가겠어요? 연결이 안 되니까 어깨에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 수업을, 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일단은 이 교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궁금한 거 혹시 있으세요? 만약 없으면은
궁금해서 언제든 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시고 이번에는 55분까지 쉬었다가 저희가 다음 교실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워 있는 건데요.